아이고. 자, 이렇게 생긴 분자가 있는데 요런 녀석을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알린이라고 합니다. 알린이라고 하는데 얘 분자식은 탄소 3개에 수소 4개예요. 탄소 3개, 수소 4개. 그러면 탄소 3개, 수소 4개, 얘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또 다른 녀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린이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는 바로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요거다. 요거. 이렇게 하면 탄소 3개하고 수소 4개가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하면서 배치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은 입체 구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는 양쪽에 이중결합이 다 나타나 있죠. 그럼 이 탄소 주변에 그 결합각은 몇 도겠어요? 이 탄소 주변의 결합각은 바로 180도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180도일 때 혼성 오비탈은 뭐예요? 180도가 될 때 혼성 오비탈은 뭐예요? 바로 sp 혼성이 되겠죠. 맞나요? 됐죠? 자, 그것에 대해서 말단에 있는 탄소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말단에 있는 탄소들은 보시다시피 입체수가 얼마예요? 말단에 있는 탄소들은 입체수가 3이란 말이죠. 됐죠? 그럼 입체수가 3이면 무슨 혼성 오비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로 sp2 혼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소 3개가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말단에 있는 탄소들은 sp2, 중심에 있는 탄소는 sp 혼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두 번째 이 각 탄소들의 로컬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사실은 원자 상태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나요?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저 탄소가 만약에 sp2 혼성을 한다 라고 하면 그 탄소의 입체 구조는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바로 어떤 탄소를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의 sp2 혼성 오비탈이 하나의 평면 구조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sp2 혼성 오비탈이 지금 몇 개 그려져 있어요? sp2 혼성 오비탈이 몇 개 그려져 있어요? 3개가 그려져 있죠. 그 3개의 혼성 오비탈이 만약에 xy 평면에 배치가 된다면 이때 이 녀석의 위아래를 관통하는 수직한 축 여기에 뭐가 이압 이런 식으로 pz 오비탈이 수직하게 이 xy 평면을 관통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혼성 오비탈과 남아있는 pz 오비탈의 기하학적 관계는 수직이라는 거. 알겠죠? 여기에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탄소는? 여기에 최외곽 전자가 탄소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4개? 그럼 4개의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치가 된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리고 이때
세 번째 sp 혼성탄소. sp 혼성탄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핵간축 위에 그 sp2 혼성탄소가 sp 혼성탄소가 있다면 그 핵간축에 이런 식으로 이압 sp 혼성 오비탈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sp2는 몇 개 있어요? sp2 혼성 오비탈은 몇 개가 있어요? sp2 혼성 오비탈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리고 이들 사이에 각도를 규정하자면 각도는 몇 도가 돼야 되겠어요? 이상적일 경우 120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려놓은 sp 혼성 오비탈은 몇 개가 있어요? sp 혼성 오비탈은 2개가 있는 겁니다. 2개. 그리고 이때 이 2개의 sp 혼성 오비탈은 기하학적 관계가 어때요? 선형에 서로 180도가 되게 놓여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핵간축을 편의상 Z축이라고 잡는다면 그 Z축의 수직한 어떤 오비탈이 남게 되느냐? 바로 X축하고 Y축이 남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Z축의 수직한 X축, Y축에 뭐 이런 식으로다가 PY 오비탈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PX 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sp 혼성을 하는 탄소의 로컬 구조가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여기에 탄소가 몇 개가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분포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 4개의 홀전자가 어떻게? 혼성 오비탈에도 하나씩, px, py에도 하나씩 분포하고 있는 구조가 그게 바로 sp 혼성 오비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sp 혼성 오비탈이 어디에 배치되고 중심에 배치되고 말단에 있는 두 탄소는 뭐가 돼야 돼? 이런 식의 녀석이 요 말단에 배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지금 저기서 언급하고 있는 저 얼린이라고 하는 녀석의 립체 구조 어떻게 생긴 것이냐? 바로 자, 가상적으로 이 핵간축을 G축이라고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가상적인 G축에 자, sp 혼성을 하는 무게중심 탄소가 중심에 있고 말단에 또 다른 탄소 그 다음에 또 다른 탄소가 나타나겠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세 개의 탄소가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입체 구조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어쨌거나 어떻게 그려볼까? 이게 나으려나? 저게 나으려나? 뭐 상관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요렇게 수소가 있고 요렇게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 방향으로 수소가 있고 요 방향으로 수소가 있고 그리고 요 탄소는 이런 식으로 핵간축 내에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오른쪽 말단에 있는 탄소를 중심으로 이런 가상적인 평면 구조가 하나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있는 탄소를 중심으로 이런 식의 가상적인
평면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쪽 평면하고 이쪽 평면이 서로 어떻게 되어 나타난다? 서로 수직한 관계로 나타나는 입체 구조가 바로 이 알린의 입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시그마 결합 현상은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 있는 탄소 혼성 오비탈이 뭐라고 그랬어요? sp 혼성이라고 했죠. 그럼 sp 혼성은 양쪽 z축 방향으로 두 개의 sp 혼성 오비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의 sp 혼성 오비탈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중심 말단에 있는 탄소들은 sp2 혼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혼성 오비탈이 3개가 되어 나타나거든. 그럼 3개의 혼성 오비탈을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쪽도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각각의 혼성 오비탈에 원래 홀전자, 홀전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중심 탄소에 의한 홀전자, 중심 탄소에 의한 혼성 오비탈의 홀전자와 말단 탄소의 혼성 오비탈에 홀전자가 있을 거고 말탄 탄소 혼성 오비탈에 홀전자가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중심 탄소와 말단 탄소 사이에 혼성 오비탈을 통한 무슨 결합이 나타난다?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겠지. 여기서도 어떻게?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겠지. 됐죠? 그런데 이때 각각의 탄소들에는 혼성 오비탈 말고 무슨 오비탈들이 남아있어? 이런 식의 PZ 오비탈들이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혼성 오비탈이 아닌 Z축 오비탈,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 평면에 수직하게 남아있는 PZ 오비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이놈하고 요놈하고 수직한 관계지. 여기에 어떻게 된다? 홀전자가 하나 남아있겠지? 그 다음 이 녀석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평면 구조가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정면이 평면이기 때문에 이 평면의 수직한 축은 이 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축을 편의상 이렇게 비스듬한 축으로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요런 식으로 p 오비탈이 하나 남아있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중심에 있는 탄소는 이와 같은 뭐냐면은 sp 혼성 탄소니까 중심 혼소에는 남아있는 p 오비탈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 두 가지 각각을 하나를 요렇게 또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거기 홀전자가 하나씩 나타난다 이런 말이야. 당연히 말단에 있는 PZ 오비탈도 홀전자가 하나씩 나타나게 되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심 탄소와 말단 탄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듯이 중심 탄소와 말단 탄소 사이에 남아있는 p 오비탈 사이에 무슨 결합이 나타날 수 있느냐? 파이 결합이 나타날 수 있지. 중심 탄소의 p 오비탈하고 말단 탄소의 p 오비탈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 파이 결합이 나타날 수 있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sp 혼성을 하는 중심 탄소 외에 말단 탄소를 중심으로 한 평면 구조가 이런 식으로 서로 수직한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탄소 3개에 대한 이 말단 탄소의 평면과 이 말단 탄소의 평면은 일치될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탄소의 평면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탄소의 평면은 이렇게 되어야 중심 sp 혼성 탄소에 남아있는 p 오비탈과 말단 p 오비탈 사이의 파이 결합이 요 p 오비탈과 요 p 오비탈 사이의 파이 결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중심에 있는 sp 혼성 탄소에 남아있는 p 오비탈이 py와 px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심 탄소의 p 오비탈 사이 각도가 90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중심으로 이 p 오비탈하고 요 p 오비탈이 90도가 되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파이 결합과 여기서 나타나는 파이 결합의 양상이
이렇게 서로 직각인 상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알린이라고 하는 녀석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상 처음에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이중결합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봐봐요. 그냥 탄소가 이중결합 있고 수소만 있으면 이때는 진짜 온팡다 평면 구조거든요. 이탄소를 중심으로 한 평면과 이탄소를 중심으로 한 평면이 하나로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탄소를 중심으로 한 피제토비탈도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있고 이탄소의 피제토비탈도 수직한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파이 결합을 이룰 수 있다면 이탄소의 평면과 이탄소의 평면이 일치돼서 이 에틸렌 같은 경우는 평면 구조로 유명한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중결합이 나타나면 주변이 계속 평면이지 라는 생각으로 이거 전체 다 평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가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중심 탄소의 평면과 요 중심 탄소의 평면이 이런 식으로 서로 수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알린이라고 하는 녀석의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라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뭐를 한번 생각해 볼까?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중간에 지울게요. 중간에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자. 자, 그러면 4 결합 길이를 비교해 보자. 자, 예를 들면 요런 상황. 그 다음에 요런 상황. 그 다음 요런 상황. 좋아. 자, 이 상황에서 어떤 결합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으냐면 우선 첫 번째 요거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제일 짧은 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제일 짧은 건? 기역. 제일 긴 건? 자, 이때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첫 번째는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기역과 니은과 디귿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기역이 제일 길고요. 니은이 제일 짧습니다. 디귿은 기역하고 니은 사이에 들어갑니다. 왜냐? 무슨 원성 오비탈이죠? SP 원성이죠. SP 오비탈은 S 캐릭터가 50%죠. 얘 S 캐릭터가 50%죠.
얘 S 캐릭터는? 자, sp2 혼성이죠. sp2 혼성은 S 캐릭터가 33%죠. 얘도 33%죠. 맞나요? 자, 그런데 디귿을 이루는 화학결합은 요거 혼성 오비탈 뭡니까? S 캐릭터 33%죠. 그런데 얘는 혼성 오비탈이 sp니까 얘는 S 캐릭터가 몇 %입니까? 50%가 되겠죠. 우리 재성이 미안해요. 우리 재성이를 내가 너무 힘들게 하였네. 아니에요. 뭐 근데 죄송한 건 아니고 우리 재성이 힘들어서 어떡하지? 재우 저번 주 왜 안 왔어요? 저번 주 슬펐어요? 아니요. 저번 주에 슬펐어요? 아니면? 저번 주에 네. 약속이 있었는데. 아, 약속. 누구랑? 누구랑? 후배들 후배들. 좋아요. 여자친구? 한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눈치꾼 같은 이라고. 알겠습니다. 후배들이랑 뭐 했는데요? 막 진작 사줬습니다. 뭐 학교에서 사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뭘 사요? 사줬습니다. 아, 진짜로요? 오, 좋습니다. 스고이. 우리 교우 관계도 훌륭한 재우. 좋아요. 그래. 혜성이는 아니 혜성이란다. 뭐 재성이는 그 뭐냐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어제 아무 일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참네. 아유 참네.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X 옛날 그 X 계정에다가 이스라엘 좀 깠거든요. 이스라엘 깠어요. 그 왜 깠냐면 어떤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영상이 아주 끔찍한 영상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침공하고 있죠? 레바논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그래서 이제 어떤 영상이 찍혔냐면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의 포로를 잡았나 봐요. 포로를 잡은 다음에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발로 차서 밀어뜨리는 영상이 찍혔어요. 이미 포로면 옴짝달싹 할 수 있어요. 뭐 저항할 수 있어요. 이미 군사적으로 포로가 되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총 빼앗기면 그냥 보통 사람이랑 똑같지. 근데 그거를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발로 차서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그 영상으로 찍혔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영상을 보면 이게 뭐 그 이스라엘의 과거 뭐냐 이스라엘의 과거 과거 역사나 뭐 헤즈볼라하고의 관계나 뭐 그런 등등등을 떠나서 그 영상을 봤을 때 인간으로서 느끼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아요? 혜성이는 막 즐겁죠. 그런 거 보면 더 죽여라 막 혜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요. 재성이는 그런 얘기 들어도 별로 충격이 안 나죠. 졸려서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지 않느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저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아주 쌍욕을 해놨더라고 이스라엘 외교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사실 이스라엘이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피해국인 건 맞죠? 왜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막 이렇게 인종 학살이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깡패짓을 하고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이스라엘 너무한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런 영상을 봤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깡패짓을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깡패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은 뭐라고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뭐라고 하기는 좀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을 가슴 깊은 우방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 때 누구한테 당했죠? 독일한테 당했죠. 독일한테.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때 누구한테 당했죠? 일본한테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왜? 일본이 독일이랑 연합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심정적으로 한국이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이스라엘이 개폐급짓을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자동차 점유율 1위 어디게요? 이스라엘 자동차 점유율 1위. 자, 저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우방국이라는 생각해요, 안 해요? 딱히 본 적 없죠. 제가 해본 적 있어, 없어요? 딱 해본 적 없죠. 그 다음에 은희 이스라엘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멀리 있다 뭐 게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레바논 옆에 있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되게 애매한 위치에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엄청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전 세계 자동차 생산 1위 어디야? 전 세계 자동차 생산 1위. 독일, 일본이 삐까삐까하죠. 독일, 일본이 삐까삐까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넘버1 회사가 어디예요? 자동차 매출 1위 회사. 바로 도요타하고 폭스바겐이에요. 도요타는 어느 회사예요? 일본 회사. 폭스바겐은 독일. 그런데 이스라엘 내 독일 자동차 점유율, 일본 자동차 점유율 몇 퍼센트게요? 빵 퍼센트예요. 빵 퍼센트. 독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 차 안 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본 차도 안 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2차 세계대전의 그 뭐냐면은 기억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동차 점유율 1위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좀 희한하죠? 우리나라에 일본 차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죠. 우리나라에 독일 차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내 차도 독일 차야? 저 어쨌건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 차도 안 타, 일본 차도 안 타. 왜? 돈이 없어서? 아니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만큼 살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도 한국 차만 탄다고 이스라엘이. 그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 개폐급짓을 해도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다. 어떻게 생각해? 현 대통령이 굳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 자, 생각해봐. 이런 말을 하면,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하면 이스라엘이 존나 빡칠 거다. 그리고 더더구나 한국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는 애정을 보이는 이스라엘이 존나 빡칠 거다라는 걸 이 정의론 따위도 알고 있는 걸 이재명 대통령도 모를까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긁어부스럼 같은 말을 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보 같아서 외교적 실수를 한 거다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뜻이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또 반박하겠어요? 괜히 긁어부스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미숙하다. 이렇게 반발하겠죠. 근데 왜 굳이 이 타이밍에서 어찌 보면 긁어부스럼일 수 있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로
UN 기관이 이전해 오기 때문입니다. UN 알죠? UN. UN 기관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UN 기관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뉴욕하고 저기 제네바에 있죠. 뉴욕은 어느 나라? 미국. 제네바는 스위스. 거기에 있는 뉴욕 산하 기관 20 몇 개 중에 6개 기관이 우리나라로 이전합니다. 전 세계 UN 기관은 제네바하고 뉴욕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UN 산하 기관이 우리나라로 이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미국이 탈퇴해서. 왜? 첫 번째. 미국이 유엔에서 탈퇴해서입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탈퇴한 것까지는 아닌데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무려 2조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이 거지꼴이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른 나라 막 침략해도 유엔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AI 때문이에요. AI 때문이에요. 앞으로 UN 업무를 AI로 재확립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AI 발전 속도 1등 어디예요? AI 발전 1등 미국, 2등 우리나라. 중국, 3등 우리나라. 우리나라예요. 근데 미국하고 UN은 결별했죠. 그렇다고 중국 갈 수는 없잖아요. UN이 중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 뭐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와 단순 이스라엘하고의 외교적 관계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에 뭐가 되겠다? 갑이 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 외교에서 대한민국이 탑을 찍는다면 그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도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게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옳잖아요. 명분적으로는. 그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유엔 기관이 대한민국에 어디로 오겠습니까? 유엔 기관이 대한민국 설마 서울로? 아니죠. 서울 빡빡 어디로 오겠어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널널한 지방 도시로 가겠죠. 그럼 그 지방 도시 땅값 어떻게 되겠어요? 미친 듯이 오르겠죠. 왜냐하면 유엔이라는 기관은 작은 기관이에요, 큰 기관이에요. 무지막지하게 큰 기관입니다.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때를 지어 올 거고요. 그다음 유엔은 각종 사기업들, 대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기업체들이 따라 들어와요. 그럼 그걸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둔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역의 유엔 산하 기관을 유치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차지호 의원이거든요. 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전 세계적인 그 엘리트예요. AI 관련 엄청난 그 업적을 쌓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인터뷰를 들은 건데 사회자가 그래서 어디로 이전한대요? 라고 물어도 답을 안 해요. 그 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답하면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죠. 무슨 말 나겠어요? 어디입니다. 거기 땅값 100배 오를 거 아니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유엔하고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하고 뭐 계약했어요. 계약해서 곧 옵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죠. 뭐 그런 큰 기관에서는 뭘 많이 뽑겠어요? 대학생 인턴. 그럼 여러분들처럼 똑똑하고 젊은 학생들을 뽑아서 국제 감각과 그 다음에 AI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곧 여러분들의 일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좀 이상해 보이는 발언을 한 거예요. 알겠죠? 이스라엘 진짜 천벌 받을 거야. 천벌 진짜. 폭격하고 하여튼 그렇다. 그런 이런 중차대한 식의 재운치 않은 거야. 재성이 자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S캐릭터가 50%, 33%, 33%, 50%, 33%.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S 캐릭터가 커질수록 결합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S 캐릭터가 커질수록 결합력은 커져요, 작아져요? S 캐릭터가 커질수록 결합력은 커지죠? 맞습니까? 왜? S 캐릭터에는 S 오비탈에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S 오비탈에는 침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S 캐릭터가 커질수록 결합력은 커지고, 아까는 무슨 얘기했어요? 아까는 결합각이 있었는데 결합각 어떻게 됐어요? 결합각. S 캐릭터 커지면 결합각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그리고 결합력도 커집니다. 그리고 결합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결합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요거 A, 요거 B, 요거 C. 그раф길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 A, 요거 B, 요거 C. 결합길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A, B, C.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단일 결합이어도 똑같은 단일 결합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관련된 탄소의 S 캐릭터가 커질수록 결합 길이가 또 감소하는 건 탄소 수소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S 캐릭터가 큰 탄소가 관여하니까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요. 그런데 이쪽 수소 결합하고 이쪽 수소 결합은, 탄소 수소 결합은 이 탄소의 S 캐릭터가 33%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옆에 33% 탄소, 이 옆에 50% 탄소가 있어서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요 붙어있는 탄소의 S 캐릭터가 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요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와 있냐면 펜타투쓰리 다이엔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 펜트의 뜻이 뭐예요? 펜트의 뜻이 탄소가 5개가 있다. 그 다음 인의 뜻이 뭐예요? 인의 뜻이 뭐예요? N 아니에요? 인이에요. 이 장모음. 어떤 뜻이에요? 탄소 이중결합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다이는 무슨 뜻이에요? 2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탄소 5개가 있는데 이중결합이 2번 있어요, 뭐 이런 뜻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라는 거냐? 바로 이 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디가 1번 탄소겠어요? 가장 말단에 있는 녀석을 1번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것들이 2번, 3번, 4번, 5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소가 여러분 몇 개 보이나요? 탄소가 몇 개 보이나요? 5개 보이죠? 그래서 펜타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이중결합이 보이나요? 이중결합이 있죠. 그런 이중결합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 이중결합이 몇 번에 있냐면 이중결합이 2번 탄소와 3번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시작되죠. 그래서 2번 탄소에서 이중결합, 3번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시작된다라는 그래머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름을 이제 문제에서 알려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녀석의 구조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데, 자, 이 녀석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래 알린 구조에서 이 수소하고 이 수소 자리에 또 다른 탄소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사 수쿠.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봐. 요거. 요거.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단 탄소를 중심으로 한 평면 구조. 말단 탄소를 중심으로 한 평면 구조와 또 다른 말단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요 평면 구조가 서로 직각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sp2 혼성 탄소에 의한 평면 구조, 이 sp2 혼성 탄소에 의한 평면 구조. 이게 직각이라고 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직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금 펜타2,3 다이에는 입체 구조가 이렇게 생겼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러분 이 둘은 같은 애일까요? 다른 애일까요? 이 둘은 같은 애일까요? 다른 애일까요? 혹은 이 두 분자는 겹쳐질까요? 안 겹쳐질까요? 이 둘은 겹쳐지지 않습니다. 얘를 들어서 올린다고 해도 겹쳐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냐? 짜잔, 거울상이지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대체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넨티오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타2,3 다이에는 서로 겹쳐지지 않는 한 쌍의 거울상 이성물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약간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잘 봐요. 요 손 있죠? 요 손. 잘 봐. 이놈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쪽 평면하고 이쪽 평면이 수직한 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앞쪽 평면하고 뒤쪽 평면이 이렇게 수직한 거라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손바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이 회전하지 못하고 딱 고정되면 여러분 이 구조하고 이 구조는 겹쳐져요? 절대 안 겹쳐져요? 절대 겹쳐지지 않습니다. 겹쳐지지 않아요? 자, 해보세요. 누구는 이렇게 해보고 누구는 이렇게 해보고 서로 양쪽으로 한번 겹쳐봐요. 안 겹쳐집니다. 안 겹쳐져요? 자, 저기 거울상 만들어봐요. 나처럼. 자, 이게 거울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혜성이하고 내가 이렇게 거울상을 만들었잖아요. 거울상을 만들었지만 내가 얘 안으로 들어가서 겹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짜잔, 안 겹쳐지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스티리오 엑시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건 이런 녀석이 이 알린 구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뭐 옛날에 학교 선생님 뭐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4년에 2학년이면 누구지?
그 여러분 바로비 선배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요런 뭐 문제도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가지. 다음 친구는 지금 저기 찬비는 벌써 가방 다 싼 거예요? 그래? 사람이 또 재빠르기도 하여라. 안녕. 요즘 왜 여러분 안녕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네. 누가 오른손이에요? 다시요. 누가 오른손이에요? 이걸 어떻게 오른손을 잡냐면요. 눈을 일이 돼요. 눈을 일이 된 다음에 수소하고 탄소 중에서 이제 원자번호 이쪽이 크죠. 그럼 얘가 이제 우선이에요. 그럼 얘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뒤쪽에 보이는 요 녀석이 얘가 1이고 나머지 뒤가 3, 4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3이고 얘가 4가 되면 이 상태에서 4번을 기준으로 이 경우는 회전이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니까 4번을 놓고 이 경우는 1, 2, 3이니까 이 경우는 S가 되겠군. 이쪽은 왼손 대칭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쪽은 이제 반대쪽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위아래가 무조건 1번이에요. 1, 2번이에요. 가로가 3, 4번이에요. 무조건. 위아래가 1, 2번이요? 예, 위아래가. 그러니까 내 눈에 먼저 보이는 위아래를 1, 2로 정해요. 1, 2, 3, 4면 오른쪽이고 1, 2, 이제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 돌리면 이제 1, 2, 3, 4.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스티리오 엑시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정의돼 있는데 이렇게 아직 배우지는 않는 거니까. 그리고 네. 저거 혼성 원래 선형결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이거 좀 알 것 같은 게 이 선형결합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교한다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직교한다. 그러니까 외적이형? 직교한다라는 말의 뜻은 혼성 오비탈은 전자쌍의 편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쌍의 편재화니까 혼성 오비탈로 표현된 전자가 어느 영역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른 오비탈하고 겹침 적분을 했을 때 다른 오비탈하고 겹침 적분이 어떤 0이 아닌 값이 나타나면 이 혼성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다른 혼성 오비탈로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성 오비탈끼리는 서로 직교하게 만들어서 겹침 적분을 했을 때 0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내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하긴 했어요. 네. 파소함수를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오면은 직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직교하는 여러 객체의 선형결합은 얘는 각자 수직인 벡터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래 선형결합을 한다고 하길래 S를 여러 개로 쪼개고 P를 여러 개로 쪼개고 해서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면은 왜 가끔씩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더했을 때 루트 2보다 훨씬 커지는 애들도 있고 해서 이거 쪼개서 나눠주는 게 맞나? 했는데 분배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S 오비탈의 일부, P 오비탈의 일부를 선형조합해서 혼성 오비탈을 만든 다음에 혼성 오비탈끼리 또 오버랩 인티그럴을 해서 겹친 조건에서 0이 되게 만들어서 앞에 상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PX, PY, S라고 하고 Z는 4차원 봐야 되니까 잠깐만 빼두고 얘네들만 보면은 얘네가 원래 그러니까 혼성 안 돼 있는 애들도 일종의 혼성 오비탈인 거죠. 그러니까 혼성 오비탈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이렇게 각 끝을 이러면 삼각형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사용했을 때 정삼각형이 되게 올리면은 얘가 sp2 혼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 px를 그대로 두고 py, s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내가 잡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거리가 같으면은 SP 혼성인 거고 조금 누르면 길이가 다른 SP 혼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얘가 이제 PY고 얘가 이제 PX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20도가 돼서 60도가 되게 만들려면 얘하고 얘를 선형조합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또 선형조합을 새로 하나 만들고 그럼 이 세 개가 서로 그 직교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가 항상 오버랩 인티그럴을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안에 이제 상수 A하고 B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직교하는 거는 나머지가 다 정해졌을 때 남은 하나는 확정이 되니까 직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근데 가장 기본적인 직교는 SPX, SPY, SPZ, 그 다음에 PX, PY 이런 것들 다 적고 나면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직교예요. 직교인 상태에서 새로운 혼성 오비탈을 A의 A의 PX, B의 PY라고 했을 때 혼성 오비탈끼리 얘네들을 곱해서 또 뭐 예를 들면 뭐 CPX, 뭐 DPY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서도 이게 직교하게 만들려면 이때 같은 성분이 있는 경우는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니까 앞에 상수가 의미가 되게 남거든요. 그런 식으로 A하고 B의 관계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직교하게만 만들면 얘네는 이제 그 벡터들의 선형결합으로 완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교 성격을 이용해서 상수들을 결정한다고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 뭐. 네, 근데 계산 과정이 그렇게 보는 게 좀 편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선형 조합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혼성 오비탈끼리 직교함을 뭐냐면은 이용해서 앞에 상수를 결정하면 된다고. 선형결합을 먼저 하면은 그 뭐 상수가 들어가도 직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선형 조합에 이제 예를 들면 선형 조합에 이제 PX, PY, PZ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지. 앞에 비율만 달라지는 거고. 그럼 이들끼리 직교인 건 이미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H1, H2, 3까지도 이들 사이에도 직교하게 만들어서 ABC 상수를 결정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걸 보고 생각을 한 게 계산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아니요, 의외로 되게 단순해요. 상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각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계산하는 저 방법을 시각하면 이 방법이 아니냐는. 네, 시각화다니. 하여튼 뭐 그렇다고요. 네, 그렇다고. 뭐 이게 의외로 계산은 단순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보여줬는데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 개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